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5일 토익시험 대비특강 박혜원입니다. LC 대비특강 구성 Part 1 and Part 2. 파트 3, 4도 이제 박혜원 강의는 남발 수준입니다. 현장에서 이 말투 아닙니다. 현장 강의는 제가 고해성사하지만 비호감의 끝이고 막 사람 잡고 막 비속어의 향연 막 장난 아니야. 근데 공부를 또 시키고 억압적으로 장난치는 장난 아닌 그 스파르타 스타일 가운데 유튜브는 최대한 순한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생님들과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은 말투가 되게 독특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유튜브형 박혜원도요. 그리고 막 반말 섞고 장난도 아니야. 스타일이 안 맞으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는 강사의 특강이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고요. 공짜 강의니까 일단 속는 셈 치고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하고 2의 부분에 몇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완전히 빠삭하게 훑진 못해요. 근데 LC는 우리가 뉴욕기를 큰 거를 걸고 싶잖아, 달팽이관을. 걔뿔 안 걸려. 그냥 프로 한국인 귀만 계속 팔랑팔랑이야, 우리 지금. 그래서 이게 원어민처럼 듣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 시험이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제가 요즘 시험도 최근 점수도 제 개인적인 어떤 SNS나 이런 데 주기적으로 제 만점을 인증하고 있어요. 근데 와, 나 진짜 너무 듣기 힘들어요. 요즘 시험 어렵고요. 성우들 발음은 왜 저래?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래서 이제 A씨 만만하지 않고요. A씨 어렵습니다. 그러나 토익은 상대평가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어려운 난이도로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많을수록 생각보다 점수가 크게 깎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너무 자괴감 혹은 걱정만 많이 느끼고 나는 막기야, 나는 막기야. 주문아 이루어져라. 얍, 나는 막기다. 내가 지구 최대의 막기다. 진짜 지구 최대의 막기가 앉아있을걸? 시험장 당일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내가 뭐 청력을 잃은 것도 아니고 내가 못 들었으면 다른 놈도 못 들었다. 막 이 정도의 쿨병. 근데 공부하는 방식은 중요하죠. 저는 하나하나 받아 적는 감성 스타일의 강사가 아닙니다. 그런 강의를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의 스타일은 다 다를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배우는 학습자 입장에서도 공부 방식 자기 호불호가 열나 있다 우리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립트를 죄다 외우거나 그러기엔 너무 억울해요. 그거 다 쓰는데 제 팔뚝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해서 미친 듯이 들었는데 그 문장은 잘 들려도요. 시험장 가면 그 문장이 아닌 거 나오면 진짜 뭐 했냐? 막 이런 느낌도 있고 현타도 오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은 한 번밖에 청취를 못해서요. 제가 골백 번씩 듣는 게 저의 습관이 돼버리면 시험장 가서 저는 그 문제를 재청취하고 싶은 마음에 어디 하나 마음 둘 데가 없더라고요. 한 번에 원큐에 못 맞추면 끝장이야.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청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필요하게 되는 부분 위주로 듣는 걸 되게 현실적으로 좋아합니다. Part 1, 1번에서 6번인데요. 요즘 얘 왜 이러냐? Part 1은 옛날에 우리 사진 미니미는 귀여움의 산실이었다. 귀여움의 끝이라 그럴까? 핵귀여움이 저거. 근데 요즘 Part 1은 한 달에 한 번 걸로 혹은 한 번에 한 시험 걸로 영국에서 지독한 영국에 있죠. 막 지독한 영국에. 저건 뭘까 저 영국 토박이. 영국 토박이가 미친 듯이 빨리 읽는다. 미친 듯이. 그래가지고 사진에서만 볼 수 있는 희한한 요물 같은 잡동사니를 읽어준다. 왜 저래? 나 진짜 외운 적 없는 단어는 왜 뱉냐고. 근데 발음이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런 애가 하나씩 악귀 같은 애가 낍니다. 그래서 요즘 Part 1이 꼴의 난이도가 높다? 근데 난이도가 높지만 Part 1은 그래봤자 Part 1이에요. Part 1이 난이도가 미칠 듯이 나와봤자 다른 파트엔 잽시가 안 되는 거고요. Part 1은 전체 100문제 중에 6문제입니다. 걔 영역만큼 공부하세요. 미친 듯이 하루 왼박 3박 4일 4박 5일. 내 한 달 토익 플랜 중에 5일은 Part 1 마스터하기. 그러면 194문제는 언제 공부할 거야? ACRC 토합. 조금씩만 하세요. 완벽하려고 할 필요 없고요. Part 1은 영역이 작은 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RC 만점, AC 만점에 원동력에 Part 1 들어갈 자리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Part 1 한 문제 정도 틀린다고 해서 뭐 한 45점 깎인다고 누가 그래요. Part 1은 무조건 맞추래요? 다른 파트보다 쉬우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Part 1 하나 틀린다고 강을 건너는 거 아닌데요. 파트 2부터 점수 우두두두 깎이는 거 앞으로 미친 듯이 남았고 파트 2, 3, 4 잘하면 1은 뭐 쉴드 됩니다. 파트 1만 공부해야 될 시간 없다는 거 다시 정리하시고요. 문장 4개 중에 정상적으로 사진을 묘사한 문장을 고르셔야 되는데 단어처럼 분할해서 쪼개고 나눠서 생각하세요. 문장으로 직독직해 다 하고 막 동시 통역가 될 거예요. 통역은 전문 과정으로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 통역 아무나 못해. 저도 개뿔 못해. 그러니까 단어처럼 분할해서 듣고 한 단어라도 별로면 제껴버리세요. 미꾸라지 하나만 껴도 치워버리라고. 구린 단어 하나만 껴도 초딩 단어 하나만 껴도 치우는 거야. 그 다음에 오답을 치워야 돼요. 정답 고르시는 게 아니고요.
정답 어렵게 나오면 고지능 플레이 장난 아니야. 정답에 박사학위 들어가 막. 그러니까 오답 치우세요. 첫 단어쯤에 어딘가에 내 귀에 들어오는 단어, 중간쯤 어디에 나한테 찾아오는 행위, 끝 단어에 어디에 끝에 지푸라기, 그거 중에 뭐라도 하나라도 들어서 구리면 빼버려. 그 다음에 맹이라는 건 일단 모든 강사님들이 얘기할걸요. 모든 책에서도 나와 있고요. 비맹 PP라 그래서 BPP라는 수동태 사이에 빙이 들어가면 팔딱팔딱해. 역동적인 진행이야. A table is being moved. 귀신이야? A table is being moved. 그럼 테이블이 지금 영차 옮겨지는 중, 그 역동성이 사진으로 찰칵 들어간 중, 막 이렇게 돼. 그럼 누가 옮기고 있어야지 지 혼자 테이블이 스르르 이동해봐. 소름 끼쳐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being은 보통 사람이 있어야 되고 행위 가하는 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영어는 예외가 있다니까. 대표적인 예외로 웬만한 쌤들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게 아니고. being displayed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돼요. 누가 진열을 하는 행위가 진행 중일 때도 되지만 진열이 완성된 상태가 유지될 때도 the several items are being displayed 라고 할 수 있고요. being cast, cast 3단 변화가 cast인데요. 그림자를 들이우는 건데요. 보통 사람이 할 짓 없어서 이렇게 그림자 들이우고 사진 안 찍어요. 그렇게 귀엽게 안 찍어. 그래서 나무나 다른 건물 이런 거에 투사체들에 의해서 시커멓게 그림자가 들이워지면 사람이 없어도 걔들에 의해서 그림자 들이워진 게 유지되고 있잖아. 그러면 shadow is being cast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빈출 어휘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옷 입는 감성일 때도 이렇게 많이 나눠집니다. 다른 파트에서 part 3나 4에서는 put on하고 wear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 part 1에서는 또 약간 찌질찌질하면서 달라. put on은 야해. 옷을 입는 동작이 찍혀야 돼. 다 입은 건 아니다. 개슴츠레하다.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팔 끼고 있잖아. putting on. 근데 wear은 다 입었다. 패피다. 패션 피플의 완성이야. 다 입어놓고 사진 찍힌 거야. 이렇게. 그러면 wearing. try on은 내 옷 아니다. 내 옷 아니다. 나 옷가게 갔다. 나 옷가게 갔다 지금. 지갑 대방출.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옷 입으면 나 이거 지금 옆에 뜯어지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입으면 진정한 패피가 될 것인가? 입어보는 동작. trying on. 이런 식으로 갈라지고요. 어쨌든 근데 part 1 단어를 다 미친 듯이 외워봤자 이게 RC 독해도 막 다 나오고 이러진 않아가지고요. 유기성이 좀 떨어져요. part 1형 단어는 다른 파트에 접목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part 1만 계속 공부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미간을 찌푸리게 하면 오답일 확률이 높다. 이건 뭐냐면요. 뭔가를 들었어. 근데 듣고 나서 이게 사진에서 있나? 미간이 내가 갑자기 찌푸러지네. 여기 V자 마크가 선명하게. 그러면서 내가 그 사진으로 점핑할 기세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 말고 갑자기 점점 고해성사 룩으로 내려간다?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본인이 LC를 못 들은 게 아니라 무슨 단어를 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 단어가 사진에 보이지 않아서 찾으려고 하는 모션이거든요. 아예 뭔 말인지도 못 들으면 미간 안 찌푸러져요, 보통. 이거 시력 검사 아닙니다. 우리 시력은 멀쩡한 거 알잖아. 그래서 미간을 찌푸리게 하면 오히려 그렇게 디테일하고 찌질찌질한 단어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작은 단어는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걸 답으로 뺄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오답일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는 눈가 아니라 귀가 문제가 있다. 어쨌든 그 단어를 이해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 찾으려고 드는 거지. 애초에 뭔 단어인지도 모르면 찾으려고 모션을 취하지 않는다. 어쨌든 간에 part 1은 간혹가다 당황스러운 단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어려운 단어 섭렵보다 쉬운 단어를 제껴버려라. 생각보다 part 1 하나쯤 틀린다고 큰일 안 난다. 들어볼까 그러면? 저는 이거 데뷔 특강은 미리 풀 시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같이 도전합시다. A, B, C, D가 귀에 들릴 것이야. A, B, C, D가 들릴 것이야. 들어볼까? 여러분. Number 3. A. People are stepping onto a boat from a pier. B. There's a parking area near the beach. C. Ships are passing under a bridge. D. Trees are being planted along the shore. 답이 뭐야? 답이 뭐냐고. 난 답은 두 번째 거. 응? 근데 내가 그거로 가는 감성에서 여러분 인체의 신비 경험해. 인체의 신비 기억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야. 남의 나라 말꼴 좀 벗어. 지금 ABCD 죄다 복원해봐.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빼고. 내가 장담할게. 완벽하게 복원은 누구도 안 돼. 100% 안 돼. 난데긴다 하는 강사도 안 되고 수강생도 안 되고 갯볼 안 돼. 왜? 우리는 아이언맨 25호 및 27호가 아니기 때문이야. 왜? 어떻게 기억해 이거를? 소름 돋지. 남의 나라 말은 듣자마자 까먹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X표, 세모표 난리를 쳐봐. 그게 기억이 나나. 순간 잘못 들으면 잘못 들었다라는 기분만 아주 남을 뿐 갯볼 AS가 안 돼 여러분. 알지? 그런데 저는 기억력은 구리거든요. 상당히. 쉽이 안 보여요. 내 눈이 문제야? 이 깨알 같은 사진에서 우리 통통 배 어디니?
우리 배 어디 있어? 나 boats 안 보인다. 나 보트가 안 보인다. 이렇게 쉬운 단어를 순간에 스파크로 제껴버리는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보인다 우리 야자수로. 근데 이것이 지금 나 오늘 식목일이 아니다. 난 분명히 들었어. 악에 받쳐서. being planted. 나무가 심어지는 중이라고? 소름. 물론 사람은 많아. 세다가 토할 정도로 많아. 근데 이 사람들 얼굴은 구별이 돼? 이 사람 얼굴 구별돼? 20대 남성 찾아봐. 20대 잘생긴 남성 찾아봐. 되냐고. 사람이 깨처럼 등장하면 행동을 가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확인이 안 돼서 나무를 심고 있는 중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사람이 너무 깨알같이 남으면 사람이 많다라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하나밖에 안 남아요. beach, 이 해변가 근처에 parking area, 주차 공간이 있다요. 근데 그거를 완벽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스파크로 구린 걸 제껴야 됩니다. 자, 보기 A 다시 한번 들어볼까? 보기 A. Number 3. A. People are stepping onto a boat from a pier. 여기 들었어? boat 들었어요, 여러분? boat. Boat from a pier. 여기. From onto a boat from a pier. boat from a pier. pier은 부두거든. pier 연락 외울 시간에 보트를 제껴야 돼. 알았지? people stepping onto 막 타고 있다고 내가 알 바야? boat. 때문에 어딜 들어도 오답이야. 그 다음에 B도 순간에 스파크를 내려고 B. 했거든. There's a parking area near the beach. 딱히 구린 데는 없는 듯. 근데 C 들어봐 다시 여러분. C. Ships are passing. 들었어? 처음서부터 들었어? Ships are 배들이 어디 있어? 배들이 어디 있냐고. 여기 지금 여기. 무엇이 배들인데? 없어. 오답이야. 교육에 passing under a bridge까지 안 가도 오답이야. 이 정도 쿨레움. 그 다음에 보기 passing D. under a bridge. D도 들어보세요. D. Trees are being planted. 들었어요? 그냥 planted 아니에요. Trees are being planted along. 치우세요. Along the shore. 해안 따라 쭉 이 구멍은 내가 알 바야. 누가 이 동작을 하고 있니? 누가 식목일이니? 이렇게 돼요. 숙제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실 때는 완벽하게 문장의 강박을 보이는 것보다 그래 나란 인간 망각의 동물 한 번 들었을 때 내가 뭐 문장 다 보고 날 거냐? 일단 구린 단어 하나 치우는 게 잘하는 거다. 이 정도의 간편한 학습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들어볼까? 자 4번이라고 써있는 난데없는 사진 ETS 단기 공략 750책에서 발췌했는데요. 근데 그 책에서 제가 인강을 제가 찍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루지 못한 문제도 최대한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이거 750책이라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나름 어려운 문제 더럽게 많아. 그래서 제가 실전 전문 강사인데 그걸 찍은 거고요. 문법이나 기초 설명도 많이 했지만 아주 고급 책입니다. 4번 들어보죠. Number 4. A. There are some mountains in the distance. B. There's a restaurant on the roof of the building. C. Fences are being constructed around a building. D. The residents are leaning out their windows. 제가 귀신 유령 특별전을 한번 들었고요.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거 들었고요. 유령전 하나 더 들었네요. 정답 관심 없어요, 저는. 빙이 웬 말이야. being displayed 같은 예외도 아니고 내 귀에 꼴에 딸깍 걸렸어. 사람이 개뿔 없기 때문에 아무도 행위를 가할 수가 없고 야이 강사야 라식 좀 받아라. 여기 사람 안 보여?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여기 오빠. 이 오빠가 정답으로 나올 것 같아. 이 오빠를 맞췄을 때 이 오빠가 사진에 있다 라는 나의 장난 아닌 시력에 대한 쾌감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아. 이 오빠 찾는데 나 같은 사람은 5만 년 걸려. 응? 그래서 사람이 깨같이 등장하면 없는 셈치라니까. 빙이라는 행위를 가할 사람이 없어. 근데 resident, 우리 주민들께서 싫다. 이분들 지금 야외에서 맛집 찾아오신 분인지 놀러 오신 분인지 지나가는 행인이 다리 아파서 앉으신지 어떻게 알고 이분들을 주민들로 딱 정해서 얘기해. 오답입니다. 그런 식으로 빼고 나면 제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나 또 라식을 받아야 된다는 간절함과 함께. 레스토랑이 뭐 지붕 위쪽에 레스토랑이 있다. 저는 레스토랑을 듣고 아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지붕에 뭐가 진짜 있나? 순간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는 것부터 오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밖에 안 남아요. 다시 확인해 보죠. A. There are some mountains in the distance. 답입니다. There are some mountains. 얘는 미간 안 찌푸려도 보여요. 근데 in the distance는 조금 멀리 쪽에, 조금 저기 뒤편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 몰랐어도요. B부터 완전 미간 찌푸려줘. B. There's a restaurant on the roof of the building. 건물 그 꼭대기 지붕 쪽에 레스토랑이 웬 말이야? 그거 찾는데 5만 년 오답이에요. C. Fences are being constructed.
어떻게 할 거야, 이 역동적인. 응? Fences are being constructed around. 누가 펜스를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중이길래 being constructed 건설 중 이렇게 돼요? 펜스가 울타리고 담장이고 뭐고. 그 다음에 D 들어볼까요? A building. D. The residents are leaning out their windows. Leaning out their windows. 자기네들 각각의 집에 있는 창문 쪽으로 이렇게 기대 있건 사색에 잠겨 있건 내가 알까요? 레지던트가 안 보인다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정도의 쿨렘으로 숙제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어볼 거야. 이번에 듣는 문제는 10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실제 토익은 1번에서 6번까지만이 파트 1입니다. 그리고 number 3, 바로 A가 아니라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3 on your task book. 이렇게 해놓고 in your task book 해놓고 A 이렇게 나오는데 뭐 차이는 없고요. 연습 문제라서 그냥 10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들어볼게요. Number 10. A. A shop door has been left open. B. Some plants have been arranged in a window. C. A bicycle has been propped up against a curb. D. A chair has been folded up next to a wall. 막 쉽진 않아. 정신없어 나름. 근데요. 나만 눈에 문제 있는 거지 또. 나 윈도우 안 보여. 나 윈도우가 안 보여. 네모진 창문이 안 보인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왜 우리 문짝은 확실하게 닫혀져 있는데 door로 또 만 개에서 오픈이야? 짜증나. 이렇게 돼야 돼요. 두 개는 치워야 돼요. 근데 두 개를 치우고 나면 chair이 이건가? 근데 이 체열이 잘 보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 혼자 이렇게 돌아가져서 이렇게 있는 거지 벽에 이렇게 지가 놓여져 있는 건 아니지 않아? 그래서 정답은 bicycle, 나부랭이로 시작하는 그걸 답으로 할 건데요. 쉬운 단어 아니었습니다. 도로 연석이란 느낌의 curve라는 단어까지 들어갔는데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 Number 10. A. A shop door has been left open. 망했다니까. 그 다음에 B 들어볼까? B. Some plants have been arranged in a window. Some plants가 이건가? 근데 윈도우가 이렇게 시꺼매? 그냥 담장 같은 건데 내가 봤을 때 어떤 철제 문 같이 약간 나무 문 같이 윈도우 때문에 망했다. 그 다음에 C 들어볼까요? C. A bicycle has been propped up against a curb. propped up, be propped up. 이거는 be leaning, 기대져 있다, 받쳐져 있다 라는 뜻이고요. propped against만 써도 되고 prop up against 해도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curve가 뭐냐면요. 요거예요. 요게 curve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있을 때 길하고 어떤 다른 둔턱으로 올라가져 있는 그 사이를 curve라 그래요. 내가 알바요? 어쨌든 C가 뭐래? 이러고 있는 동안에 단어 수준 좀 높죠. 근데 prop against는 좀 외워놓으면 좋긴 해요. 근데 D 들어보죠. D. A chair has been folded up next to a wall. A chair has been folded up. 근데 chair이 next to the wall, 벽 옆에라고 돼 있었군요. 근데 벽 옆에가 아니라 벽을 기준으로는 벽 앞에가 맞지 않아요? 벽 옆에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fold가 되면은 이렇게 딱 접혀져 있어야 돼서 사람이 앉을 수가 없는 형상으로 끝나야 돼요. 결국에 fold를 쓰든 next to a wall을 쓰든 구린 건 구린 겁니다. 괜찮죠? 마지막으로 part 1 하나만 더 듣고 이제 2에 대한 간단 스킬을 얘기하도록 하죠. 들어볼까? Number 2. A. Some garments have been hung outside a storefront. B. Some patterned scarves are being folded. C. A woman is getting on her motorbike. D. A woman is trying on a straw hat. 답은 뭐였어? 나는 답은 오히려 A였던 것 같아. 왜냐면 B, C, D에 구린 걸 찾아냈거든. B 들어볼까요, 여러분? B 먼저. B. Some patterned scarves are being folded. scarf. 칭칭 두르는 목에 두르는 스카프. 근데 scarf가 F로 끝나는데 F를 V로 바꾼 다음에 ES 붙여서 느끼한 발음 스카프들, scarves 이렇게 내가 알바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being이 들린 거야 지금. Scarves are being folded. being folded. fold 반으로 접혀지는 건데 막 개켜지고 있다. 근데 사람이라고는 이분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멀뚱거릴 때야. 그러면 열라 개키고 있어야 돼. 열라 자기가 folding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being folded가 성립이 돼. 행위를 가할 대상 없이는 being은 정답 안 돼, 여러분. 그 다음에 C. A woman is getting on her motorbike. 터프하다. 터프해 지금.
여기에 지금 타고 있다 난리 났다 지금 축지법도 아니고 get on은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에 타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the woman is getting on the motorbike 이렇게 하면은 지금 타려고 난리 나야 돼. 다리 한쪽 막 걸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보기 D는 D. A woman is trying on a trying on 들었어요. 패션 피플의 완성. A woman is trying on 아까 얘기했죠. trying on은 남의 옷이야. 지금 옷가게에서 내가 나 이거 잘 어울릴까? 입어보는 건데 A woman is trying on a straw hat. straw hat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거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다. 이게 또 농부님들의 어떤 피땀 눈물의 감성도 있지만 이거 잘하면 패션 피플 될 수 있다. 내가 알 바야? 지금 두건을 두르고 있고 지금 이거 입어볼까? 이게 아니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A입니다. 근데 garments라고 하는 단어는 clothes, 옷이에요. 이런 정도 단어는 아시는 게 좋고요. Some garments have been hung outside a storefront. storefront는 그냥 store 같은 거예요. 굳이 매장의 전면부처럼 해석을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근데 상점의 앞쪽에 outside, 바깥쪽에 garments, 옷들이 지금 걸려 있다. 근데 이게 지금 are being이 아니고 have been, 발음이 붙었을 때는 진행형이 아니라 상태가 완료된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Garments have been hung out. have been. 그래서 are being은 아니라서요. 이 정도로 구린 단어 제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게 나오더라도 너무 막 자괴감에 향연 나는 이번 시험에 귀신 특집전이고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지금 점수를 받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Part 1보단 얘가 사람 잡느니까 얘 사람 잡는다. 7번에서 31번 우리 Part 2 부정응의 향연 나한테 가슴에 뻥뻥뻥 상처를 빵빵빵 뚫어내는 정말 못돼먹은 답변서부터 야 진짜 뭐래냐 쟤는 이런 말서부터 파트 2야말로 맨몸에 맨땅 헤딩이다. 우리 파트 1 사진 어디 갔냐? 파트 2는 책상 모서리가 제맛이야. 둘 데가 없어 내 시선을. 그리고 문제지를 쳐다보다가도 많은 수험자들이 질문이 들리면 바로 눈을 한 30도 정도 이렇게 치켜듭니다. 초고도의 집중력을 유발한다는 거죠. Number 13 이러면 약간 이래. 그래갖고 여기다 광선을 쏴. 레이저, 오감, 모든 것이 집중. 날 말리지 마라. 난 그냥 여기 이 공간과 나뿐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열나 다 헷갈려. 듣자마자 까먹어. 진짜 토할 것 같아. 그리고 구린 느낌이 온몸을 휘장처럼 감아. 근데 휘장처럼 감은 느낌만 남았을 뿐 그것을 AS 할 수가 없어. 돌아갈 수 없어. 돌이킬 수 없어. 왜냐면 잘못 들었는지 느낌이 빡 와. 답 아니고 계속 이러다 망해. 답 모르겠고 막 이래. 근데 이랬으니까 다시 듣고 싶은데 참나 한 번은 다시 안 들린다. 정답 고르지 마세요. 근데 상처 장난 아니게 받아. 따지고 싶어 ETS에. 이렇게 밖에 문제 못 만드나요? 이렇게 구리게 밖에? 근데 그렇게 따져봤자 나한테는 승리하는 시험이 아니지. 승리할 싸움이 아니잖아. 그분들 영어를 좀 잘해? 내가 우기면 뭐해? 정답 고르려고 드는 순간 어이가 없다. 나 진짜 억지로 아주 그냥 끼워 맞춰라 아주 그런 느낌 지울 수 없는 문제가 대략 한 6, 7문제 나오거든. 근데 나머지 문제들은 진짜 나머지 보기들은 맨정신은 아니야. 맨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제정신 아닌 거 2개 치우고 그나마 정신머리는 있는데 내 맘이 안 드는데 참 구린데 석연치 않은 걔를 답으로 해야 된다. 그런 문제 여러 개 나와. 그래서 오답을 치워야 되고요. 오답을 못 치우면 파트 2 자체는 불가능해요. 오답을 치우는 건 요즘 스킬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비법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해요. 요즘. 반드시 하세요. 그걸. 그리고 어이없는 문제는 최소 5개에서 7개는 무조건 나온다. 인간 기억력의 한계를 반드시 인정해라. 듣자마자 증발력 장난 없다는 걸. 중복 발음은 물론 100% 오답이 아니다. 질문에 들렸던 발음이 보기에도 똑같이 들리면 거의 오답일 때가 90% 정도는 돼요. 열의 9문제는 구립니다. 질문에 있었던 어떤 단어를 그대로 재탕하는 거예요. 단어만 발음만 재탕되지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근데 간혹 정답이 될 때는 있어요. 다른 보기 중에서도 중복 발음이 하나 더 끼거나 얄딱구리한 유사 발음이 같이 낀 보기가 있거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2개 있거나 그럴 때는 있는데요. 일단은 오답일 때가 너무 많아서 일단 제끼는 연습부터 하세요. 예외부터 걱정하는 것보다. 중복 발음은 90%는 오답되고 유사 발음은 거의 100%. 이건 뭐냐면 아예 똑같은 발음이 아니라 순간 얄딱구리하게 비슷한 발음 있죠. presentation, 발표. 근데 present, 그걸 명사로 얘기하면 선물. 비슷한데 완전 다른 소리 이런 게 유사 발음이고요. presentation 물어봤을 때 presentation 똑같이 나오는 게 중복 발음입니다. 중복 발음 정답률이 많이 낮아요. 간혹 정답돼요. 유사 발음은 거의 100% 오답돼요.
의문사, 의문문 who, where, when, what, why, how, which 이런 거 아니고서는 단어형 답변은 불가능하다. 이건 반드시 쥐고 있으세요. 짤뚱하게 나오는 답은 WH question의 전유물입니다. 자, 보죠. Would you like to give a speech at the event? Would you like to give a speech at the event? 행사에서 연설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렇게 했잖아. 근데 would you는 WH 육하원칙이 아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아니잖아요. A, B 꼬라지 봐. 보기 A, a retiring employee, 은퇴하는 직원. 보기 B, a special lecturer, 특별 강연. 이거 문장이야? 문장 개뿔 아니지?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아니고 단어만 쑥쑥 나왔잖아. 이건 절대 정답 안 돼. 강을 건넜어. 번역할 필요 없어. 통번역 되지도 않아. 웬만해서 우리가 잘.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아닌 단어들은 최소 who, where, when, what, why, how 이런 거 있죠. 이런 쪽으로 가져야지 일반적인 모든 의문문과 평서문의 죄다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잡고 있는 게 좋고요. 문장 일부러 일일이 다 노트 테이킹 하는 거 제 스타일 아닙니다, 여러분. 문장을 한 땀 한 땀 수작업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 두 번에서도 내가 학습이 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내 실력과 순간의 집중력을 정확히 내가 어느 정도 상태의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고 정답을 이해하는 것보다 오답을 오히려 꼼꼼하게 분석을 하세요. 이런 구린 오답이 왜 나왔는지, 이건 뭘로 물어보면 정답 될지, 뭐 때문에 이게 오답이고 이 오답은 차라리 이 강을 건넌 오답은 뭘로 물어보면 얘도 정상이 될 수는 있었다. 뭐 이런 걸 연습하시면서 찌질할 정도로 우리의 근성은 오히려 오답을 치우는 데서 기인하셔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순간 돌이켜보면 그래 구리지만 억지지만 들구리니까 이런 정답이 남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복원이 안 돼요, 누군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파트 2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질문을 할 때 제 거 포커스 노트라는 방식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다 다 구현할 수는 없지만 질문은 앞뒤 쪽이 순간적으로 기억에 앙상하게라도 남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간 부분을 듣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앞뒤 쪽마저도 기억을 못 하시면서 순간적으로 통번역 해봤자 앙상하게 앞에밖에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앞뒤 쪽을 기억의 스파크로 남기시고 중간은 잘 들으면 듣는 대로 증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8번이라고 돼 있는 걸 랜덤으로 들어볼게. 자, 들어볼까? Number 8. How do you like the new conference room furniture? A. It's exactly what we needed. B. The conference was very interesting. C. Did you try the other one? 답 골라줘요. 답 동시에 얘기해볼까? 1, 2, 3 시작 땡. 나는 A. 나는 A. 근데 제가 A로 답을 한 이유는 A를 듣고 이미 맞아 라고 잘난 척을 했다기보다 B, C 강을 건넜다. 그걸 전 끝까지 학습할 거예요. 그리고 질문 완벽히 복원되나요? how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하면서 how 혹은 한국어로 번역 중인가요? 아니 어땠냐고 물어봤잖아요. 막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필요 없어요. 완벽히 하나도 안 빼고 다 복원할 수 있는 제주의 꾼이 아니라면 앞뒤 쪽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컨퍼런스 중복이 마음에 안 들어요. 중복 발음은 90% 가깝게 오답률이 있어요. 저는 정신없는 이 상황 가운데 분명히 conference라는 단어가 질문의 어딘가에 꼽사리로 들어가 있었고 보기 B에서 그놈의 conference가 다시 한번 라임의 극강으로 나왔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질문의 끝어휘는 how로 시작해서 분명히 furniture로 끝났어요. 컨퍼런스 어땠는지 아무도 안 물어봤거든. furniture, 가구가 어때 보이냐고 가구 마음에 드는지 물어봤지. 그랬는데 보기 B는 컨퍼런스가 너무 좋았대. 쓰잘데기 없이 컨퍼런스 발음만 중복되고 정작 furniture에 대한 말은 가타부타 없는. 그리고 보기 C는 괜히 질문을 하는데요. Did you로 모르는 어떤 지나간 과거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뉘앙스 자체가 굳이 이 질문에 필요했는가. 질문이 과거 질문이 아니었는데. 다시 들어볼래요? 8.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How do you like the How do you like? 구리구리하게 느껴지는 영국인지 호주인지 모를 저 발음. 8. How do you like the new conference? How did you가 아니라 how do you like인데 지금 마음에 드는지를 물어봤는데 굳이 과거 얘기로 C. Did you try the other one? Did you try the other one? 다른 것도 시도해보셨었어? 이건 필요 없는데. 그래서 A가 정답입니다. It's exactly what we needed. 우리가 딱 필요했던 딱 그거예요. What we needed. 에서 needed는 필요했었던이라는 과거지만 it is의 줄임말이거든. it's. 지금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How do you like? 라는 규문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정도로 해석됩니다.
How do you like? 해서 how는 어떻게 라는 뜻이 없어요. How do you like? 마음에 드세요? 좋아요? 완전 짱이죠. 우리가 원했던, 필요로 했던 그 자체예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간에 conference가 있었죠. conference가 있었는데 그 conference를 갖고 끄집어 와서 이 conference는 또 과거 시제 말도 안 되는 명사 very interesting. 그러면 질문이 conference에서 차라리 끝나야 돼요. 중복 발음을 떠나서. conference 어땠었어요? very very interesting. furniture이 더 중요한 단어예요. 그죠? Number 8. How do you like the new conference room furniture? A. It's exactly what we needed. B. The conference was very interesting. C. Did you try the other one? 이런 식으로 오답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시제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건 나만의 로직이야. 이런 걸 만들어내야 정답이 더 수긍이 되는 거예요. 정답만으로 막 쾌변을 본 듯이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오답을 까세요. 근데 오답에 대해서 좀 재련을 하세요. 그리고 시제는 혼용되는 애매함이 있을지라도 보기 B는 적어도 conference, 발음 중복 같은 것도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9번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볼까? 9번이라고 하는 것을 자, 9번. Number 9. What are the dimensions of the apartment on Maple Road? A. It's rather far from the city centre. B. I don't remember the exact measurements. C. The real estate agent showed it to us. 답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간 거요. B요. 혹시 호주 발음스러운 오빠 발음이라서 잘 못 들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호주나 영국 발음은 미국 발음보다 더 듣기 꼴보기 싫을 수 있어. 근데요. 제가 장담한데 what은요. 무엇이잖아요. 근데 what은 what 뒤에 나오는 명사가 사람 잡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at is the cost? 비용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what은 무슨 느낌이에요? 무엇보다는 cost란 단어랑 연결되면 how much 하고 똑같아지죠. 얼마예요? 라는 거랑 그죠? 근데 what is the reason?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what is the reason?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은 왜 그런 거예요? why 같은 느낌도 되는 게 what이에요. 여러분이 들은 단어가 dimension 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혹시 이 단어를 잘 아시는 분이면 이 단어가 뭔 뜻인지 알았다면 What are the dimensions? 라는 호주식, 영국식 이 발음을 들었을 때 dimensions가 익숙한 단어면 들려요. 그래도. 근데 dimensions가 평상시에 내가 잘 쓰는 단어 아니야? 개뿔 몰라? 이러면 더 안 들려요. 그럼 안 들렸을 때 원인을 맨날 난 발음을 못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호주 오빠가 산기슭 호주 오빠가 읽어도요. 컴퓨터 이런 거는 열나 잘 들려요. 왜? 나한테 너무 익숙한 단어거든. 자, 다시 들어보세요. Number 9. What are the dimensions? dimension. 그죠? What are the dimensions of the apartment on Maple Road? 메이플 로드는 그냥 길바닥 이름이죠. 거기에 있는 apartment, 아파트의 dimension, 면적이 어떻게 돼요? 치수나 면적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보기 A가 A. It's rather far from the city centre. 영국 아주머니입니다. 근데 far from에서 far 들었어요. 영국 언니들은 R 발음 안 해주잖아. 그래서 far. 근데 rather far from. It's rather far from the city centre. 그러면 차라리 what is the distance가 맞지 않았을까요? dimension보다는 거리가 어떻게 떨어져 있나? 라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최소 질문 자체가 what보다는 아예 물갈이해서 how far, 얼마나 멀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좀 많이 멀죠?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물어본 건 아파트의 면적을 물어본 건데 그거를 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I don't remember the exact measurements. I don't remember the exact measurements. 제가 정확한 measurement는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건데 개뿔 도움 안 되고 나의 지식에 도움 안 되는 답변이지만 오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measurement도 명사일 땐 치수, 면적의 느낌이 있거든요. dimensions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자, 그럼 C는 지금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C. The real estate agent showed it to us. The real estate agent showed that to us 라고 했는데 real estate가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이 우리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이럴 거면 질문이 Who showed you this apartment? 누가 이 아파트먼트를 너한테 보여줬대요? Real estate agent야. 이게 맞지 않아요? 결국에 real estate라는 말은 부동산 감성은 뭐 때문에 악물어서 나왔냐면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들었던 단어 중에 apartment의 feel이 충만할 경우 아파트 같은 거 그래 보여주는 사람은 부동산이고 막 이렇게 칙칙폭폭 약간 C. The real estate agent showed real estate agent 이런 real estate 이런 거 부동산 그래서
agent는 사람 명사니까 시작 의문사는 who 이런 식으로 본인이 유추해도 되고요. 아니면 real estate가 나온 이유 자체가 apartment 때문이다. 이거는 쓸데없는 답이 되고 오답이지만 apartment의 어떤 연상작용이다. 연상된 오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되게 좋죠. 그리고 보기 B를 혼동 오류라고 쓴 건 말도 안 되고 답이니까. 이거 말 안 돼. 답이고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필기본에는 바꿔놓을게요. 보기 A, it's rather far from. 여기서 far를 쓰고 오히려 이거는 distance 관련 질문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게 더 고수의 길이에요. 자, 이제 17번이라고 하는 난감한 난데없는 걸 한번 또 들어봐. 자, 17번 들어볼까? Number 17. What did you decide about the marketing plan? A. We've hired a consultant to review it. B. It just opened for business. C. I'm definitely planning on it. 여러분 답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C 할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A 할 거예요. A 할 거예요. A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어디가 오류인지를 순간적인 스파크로 우린 잡아낼 거고요. 왜냐면 개뿔도 우린 복원이 안 되니까 한 번만 듣고는. 근데 원어민적 감성으로 우리가 통번역하려고 드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오류를 잡아내시는 게 현실적 공부예요. 다시 질문 들어보죠. What did you decide about the marketing plan? 앞뒤 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did you decide? 어쩌고저쩌고 marketing plan. 이거 맞죠? What did you marketing plan. 이거 맞죠? 앞뒤가요. 근데 A가 A. We've hired a consultant to review it.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했어요. 그걸 리뷰하라고 아예. What did you decide는 무엇을 결정했어요?지만 다른 말로 어떻게 결정 내렸어요? 마케팅 플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거 컨설턴트 고용해서 전문가 보고 리뷰하게끔 했어요. 근데 A를 듣고 본인 순간에 약간 뭔가 빠직 안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X표를 확실하게 긋잖아요. 그럼 BC 중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오류에 낚이거나 아니면 BC가 다 아니잖아요. 돌이킬 수 없다니까. 보기 A는 약간 신중함을 유하셔야 돼요. 100% 오답이라는 확신이 아니라면 제일 기억력의 증발이 빠른 부분의 앞쪽 배치 보기이기 때문에 확실한 오답으로 본인이 캐치를 안 했을 때 함부로 X표를 치거나 이러면 위험할 수 있어요. B 들어볼까? B. It just opened for business. 안 돼. It just opened for business. 인제 막 최근에 just open, 인제 막 오픈했어요. business. It just opened for business. 지금 인제 막 영업 시작했어요. just는 동사 과거 시제를 꾸몄을 때 recently 아니면 just already의 느낌이지만 지금 막 이런 느낌의 시점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just opened가 됐으면 차라리 질문이 what did you decide의 느낌보다는 when. 언제 영업 시작했어요? 방금 막 이거 열었어요. 이게 나아요. 그래서 B는 못하겠고 C. C는 I'm definitely planning on it. I'm definitely planning on it. 저는 분명히 그걸 기획 중이에요. 괜히 괜찮아 보여요? 질문의 끄더위가 플랜인데. 아까 여러분이 들었던 질문의 끄더위가 마케팅 플랜인데 굳이 플래닝으로 갔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what did you로 이미 결정 다 끝난 일을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계획 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I'm definitely planning on it. 에서 it은 뭘 받아친 거예요? 다시 플랜을 받아친 건가요? 나는 플랜을 플랜 중이야. 이렇게 되면 돌림노래인 거 알죠? 중복 발음입니다. 그래서 뭔가 한국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순간적으로 성우가 말하는 그거에 괜히 이제 우리가 필이 충만하면서 이거겠거니 막 이런 식으로 낚이는 경우가 생기고요. 오역이 들어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planning on plan 말이 안 되잖아. planning, 플랜 발음 중복됐다 이런 거. 그리고 I'm definitely planning on it 이라고 할 거면 I가 what are you, what did you가 아니라 what are you로 물어봐야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거 제가 오타 있는 건 좀 더 수정해서 필기본으로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그거는 시제로 이렇게 하나 치웠을 때의 모습이고요. 보기 C는 사실 더 쉬운 방법이 플랜 중복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보기 B는 just opened 이럴 거면 차라리 언제부터 이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는 거예요.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하나의 방법 안으로 얘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2번이라고 하는 난감한 게 나왔는데 사실 실제 시험 파트 2는 7번부터입니다. 그냥 연습 문제 표기 번호라고만 보시면 되고 일단 내용을 들어보죠. Number 2. Haven't you already been to that exhibition? A. I didn't see everything last time. B. No, I put it in the bin. C. I'd like to visit Egypt. 와, 나 진짜. 씨, 답인데?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A 아까 제가 벙찌는 거랑 애매한 거랑 뭔지 개뿔 모르겠는 거랑 100% 오답인 거랑 구별하라 그랬잖아요. 자, 질문 다시 들어보세요. Number 2. Haven't you all 미치겠다. 자, 봐봐. have you get 아니면 haven't you get 아니면 how you get 저는 미치겠어요. 저는 how랑 have가 안 들려. 토할 것 같아. how랑 have가 늘 그렇게 관점이 있다. 근데 여러분 how you는 문법이 틀렸잖아. how are you도 아니고 how do you도 아니고 뭐가 how 바로 뒤에 you요. 그래서 you 앞에 나오는 건 how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How do you, how are you가 아니고서야. 다시 들어보세요. Number 2. haven't you already been to Haven't you입니다. Haven't you already been? 이런 거예요. Already been. 근데 haven't you에서 haven'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 뒤에 have pp로 you라는 주어 뒤에 been이라는 발음 들어간 거예요. Haven't you already been? 비동사의 pp. Haven't you already been? Number 2. haven't you already been to that exhibition? 그 전시회 이미 가봤었던 데 아니에요? 너? 그랬더니 A가 A. I didn't see everything last time. I didn't see everything last time. Last time은 마지막에 갔을 때, 그 전에 딴 때 또 간 적이 있나 봐. 마지막에 갔을 때 제가 제대로 본 게 없어요. 다 못 봤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온 거야. 이런 느낌인데 그걸 치워버렸어. 근데 보기 B 들어볼까? B. No, I put it in the bin. 아니요. 저는 그것을 통에 넣습니다. 이놈의 통. 이놈의 통. 자, 여러분이 들은 이 bin이 뭐랑 발음이 똑같니? 얘랑 토 나올 정도로 똑같아. Haven't you already been? No, I put it in the bin. 라임 장난 아니야. 중복 발음. 그리고 C 들어보면 C. I'd like to visit Egypt. 저는 비지트 이집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질문은 where로 물어보면 안 돼요? 이미 가본 적 있지 않아? 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번엔 어디를 가보고 싶어? 라고 물어봐야 이집트에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집트는 고대 문명의 메카이고 그래서 고대 문명이니까 전시회가 열릴 것이며 또다시 칙칙 뻑뻑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가 답입니다. Egypt라고 하는 건 장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해본 적이 있지 않아? 라는 어떤 경험 유무를 물어보는 것보단 where로 물어보는 게 좋겠고요. and the B는 통 안에니까 장소 유발하니까 역시 보기 B도 where 느낌이 있겠지만 사실 6하원칙은 yes, no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no를 놓고 보면 where의 답은 아니긴 해요. 근데 been 발음해보면 본인도 터득하게 돼. 발음이 열나 똑같다는 걸.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 파트 2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Number 10. The Human Resources Office is on the 4th floor, correct? A. I'll call maintenance. B. Actually, we only need 3. C. The building directory is behind you. 이런 문제가 뭐냐면요. 상처투성이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뭐라 그럴까? 저런 답변 해주는 사람하고는 일절 내가 친구를 안 해야지 원. 빈정상에서 원. 근데 그 빈정상하는 애가 답이 되죠. 나머지는 아예 맨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빈정상하는 상처 뽕뽕을 만들어주신 분이 정답 C였는데요. 질문 다시 들어볼까? 10. The Human Resources Office is on the 4th floor, correct? The Human Resources, 인적 자원, 다른 말로 인사부서입니다. 그 오피스는 on the 무슨 floor에 있죠? Correct? Correct는 질문 끝에 correct, 추임새야 그냥. 혹은 질문 끝에 right, 이거는 오른쪽, 이게 아니고 맞죠? 약간 이런 거야. 맞죠? 내 말이 맞죠? 막 이런 거야. The Human Resources Office is on the 4th floor, correct? 인사부서 4층에 있죠, 맞죠? A. I'll call maintenance. 제가 메인넌스에 전화할게요. 왜요? 왜요? Human Resources, 인사부 찾는 사람한테 왜 관리부서에 연락한다 그럽니까? 메인넌스는 뭔가를 고치거나 관리해 주는 것이에요. 보수하고요. 그거 왜 들어가지고? 괜히 부서에 부서로 물타기 하는 연상 낚시일 뿐입니다. 전혀 접점이 없고요. B 들어볼까? B. Actually, we only need 3. Actually, we only need 3. 뭐야? Third floor도 아니고 사실 그거 3층인데 이것도 아니고 Actually, we only need 3. 우리 3개만 필요해. 근데 fourth floor, 4층에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본 거지. 4개면 되죠? 라고 물어본 게 아닌데 숫자에 숫자로 응수하는 구리구리한 약간 연상오류? 그렇다면 정답은 C군. C. The building directory is behind you. 못됐다 아주 그냥. 디렉토리는 원래 명부나 목록보도 되는데요. 빌딩 디렉토리는 뭐냐면요. 건물 외 1층 들어가면 벽에 엘리베이터 옆에 막 1층 뭐 2층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디렉토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답변한 거예요? 저기요, 휴먼 리소스 거기 부서는 거기 사무실은 4층에 있는 거 맞죠? 그죠? 연락 친절하게 물어봤는데 대표는 저기요, 그 건물 안내도 바로 뒤에 있네? 이런 거예요. 눈 있죠? 본인이 보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거요?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야겠니? 그냥 아니 저렇게 따박따박 말하는 것보단 yes 맞습니다 이러면 될 것 같다가 꼭 저렇게 찬물을 확 뿌려. 근데 제가 오답은 아니죠. 이런 애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문장을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보기 B의 3는 숫자 감성이니까 차라리 3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how many, 몇 개가 필요한가? 아니면 4, 4개면 enough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초에 숫자를 물어봤어야지 층으로 물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보기 A 같은 경우에 maintenance, human resources, 괜히 부서명 나란 혼동을다 이런 식으로 본인 노트니까 아무도 본인한테 잘못됐다고 딴지 못 걸어요. 지금 있는 질문보다 나으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답에 대한 트리밍을 반드시 하세요. 너무 완벽히 받아 적는 연습하거나 I don't know 같은 문장 몇 개만 외운다고 우회성의 애매한 답변이 다 마스터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진화하니까 새로운 우회성은. 그리고 Part 1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신감 결여를 거기서 당하면 안 돼요. 한 문제 틀렸으면 틀렸나 보다 하세요. 대신에 Part 1은 리뷰 정도만 깔끔하게 하실 때 역시 구린 단어만 착 핀셋처럼 찝어내는 연습도 계속 하시기 바래요. Part 1, 2는 순간적인 집중력과 오답 까기가 생명수와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파트에 대한 제 공부 방안도 검색하면 많아요. 그걸 검색해서 꼭 학습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